효과를 본 게 오히려 또 수학 쪽이었는데요. 소인수분해란 용어를 소수와 인수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한자의 개념으로. 그래, 뭔지도 모르고 했다, 나도. 그렇죠. 소인은 알겠어요. 네. 네, 여기 작은 사람. 그 소인이,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쪽은 대인인 것처럼 네. 얘기하네요. 아무튼 그 개념을 알았을 때 네. 애들이 그 수학적 개념을 기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어휘가 갖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저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치,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학할 때 딱 우리 애가 어휘나 문해력이 막히는 걸 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너 인수분해도 못해서. 인수분해가 뭔데 하면은 사람이네, 뭐야. 맹수할 때 숫자 있지.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제가 사흘 전에 처음으로 잠깐, 사흘 전이면은 3일. 3일인 거죠? 와, 알고 깜짝 있었네. 놀랐네. 네, 사흘 전에. 바보는 아니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인지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네. 그렇죠. 하루에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네. 그 중에 처음으로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뭐래? 정전 부부 육아 잘 보고 있습니다. 난장판 육아를 봤다고 저에게 인사하는 오. 첫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그 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생긴 팬들은 저를 다 좋아해 주세요. 다른 데는 손가락질하는 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말 걸었던 그분이 다른 방송도 보시는데 차마 그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닐까.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 어머님을 만났는데 네. 제 귀에다 대고 너무 야해요 라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네, 어쨌든 사흘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큰 이슈였어요 한동안. 사흘, 나흘. 심심한 위로. 네. 이런 거 금일, 있잖아요. 이런 금일,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해력과 관련해서 이분의 전문가 오. 누구시냐면 경희여중 교사님이시고요. 네. 과거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시자 EBS 현재 오. TV 또 강사를 하고 계신 네. 우리 강용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말 잘하는 상이죠. 맞아요. 딱 보니까 관상학적으로. 네. 네.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봤는데 막 40만 채널도 나가시고 해. 지금 나오시는 것 중에 우리께 구독자가 제일 적긴 한데 네.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보고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계신데요. 당연히 잠재력 보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구독자 뭐 40만, 50만이어도 조회수는 우리가 더 월등합니다. 그래요? 네, 몰랐죠? 제가 딱 저는 이쪽 몰랐어요. 시장 다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잡아 먹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한때 이슈가 됐던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흘 나흘의 문제라든가 네. 심심한 사과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이 문해력과 관련된 이슈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요. 예, 문해력 뜻을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문장의 해석 능력. 역시 예, 채널이 대박 날 거 아니에요. 문장을 해석 능력이 말이 됩니까? 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지. 문장을 해석 능력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교육은 항상 앞에 칭찬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문해력이라고 하면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읽고 쓰는 능력.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는 네. 것까지 문해력에 포함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읽는다는 게 단순하게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은 사실 모든 공부의 기본이고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 또 이 어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문해력인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뭐 심심한 사과를 했더니 사과를 심심하게 이러면서 와 이제 어휘력 문제가 크게 심각하구나라는 이런 주목이 됐던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네. 문해력을 타고났어요. 왜냐? 엄마의 마음을 읽는 법을 2살 때부터 연구했거든요. 2살 때부터요? 엄마가 저리 가! 하면은 네. 엄마가 나한테 왜 화를 냈을까? 아하. 그러면 엄마가 졸려서 그런 거구나. 엄마가 그날이구나. 네네. 엄마가 네. 뭐 등등등을 아빠가 생활비를 엄마한테 안 줬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네. 글을 또 잘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훌륭한 아이인데요. 문해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눈치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네네. 보통 이런 서브 텍스트를 읽거나 문해력이 되게 뛰어난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와장창 깨진 일이 있는 게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항상 아이한테 물어봐요. 네. 그 책은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네네. 너는 어떤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게 약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도대체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져줘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글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아는데 귀찮아서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또는 진짜요? 예, 정말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가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읽히기를 시켜요. 네. 특히 이제 누군가가 그 책 좋다더라 그럼 벌써 주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쵸. 그리고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 막 세트를 팝니다. 네. 그럼 학부모님들 나도 모르게 막 누르고 있거든요. 무이자 네. 10개월에 막 누르면서 네. 옆집 누가 시킨다 그러면 사게 되는데 이 문해력의 기본은 양적 승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고 천천히 읽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가독보다. 그렇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내가 읽은 책 이렇게 쌓아놓으면 뭔가 굉장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네. 부모님께서 책 이만큼 읽었어요. 그러면 어우 최고 이렇게 되는데요. 책은 천천히 읽고 생각하며 읽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문해력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네네네. 빨리 읽고서 저희는 이제 읽은 건 반대로 꽂아놓거든요. 제가 그거에 엄청 네네. 집착을 해요. 그게 전집을 많이 다 뒤집어져 익히자. 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뿌듯한데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권을 천천히 읽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 사고하면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일단 아까 지금 읽은 책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저는 가족 내 독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일단 제가 양적으로 읽는 것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 이런 운동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운동이죠? 내 키만큼 책 읽기 이런 운동. 아이가 키가 성장하는 만큼 좀 책을 읽어가자. 이런 게 가족 내에 독서 문화 운동이 되면 좋겠죠. 오, 이거 되게 좋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키 1년에 어느 정도 자라는지 이렇게 비끔쳐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옆에다가 이제 또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그렇죠. 같이 활용하면은 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네요. 할 거예요? 지금 두 아니, 분의 저희 애는 예. 잘 읽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내 키만큼 책 읽기라는 운동을 주장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또 독서량을 늘리자라는 취지도 있고요. 또 일단 부모님이 뭔가 독서 문화 운동을 가족 내에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이런 운동을 좀 제한뒤로 보는 거예요. 네. 내 키만큼 책 읽기와 또 하나 제가 주장하는 게 내 품 안의 책. 내 품 안에? 네, 어디든 손을 뻗으면 책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 그래서 뭐 침대나 아니면 뭐 거실이나 손을 뻗으면 책을 잡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문해력에서 초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한양대학교 조병영 교수님의 책 제목인데 바로 읽었다는 착각인 거죠. 아. 읽었다는 와, 착각. 그거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읽었다는 착각. 네, 지금 뭔가 막 눈이 확 커지는데요. 실제로 책을 그리고 진짜 많이 사요. 네. 저희 아이보다 본인이 막 책을 맨날 사서 그 책을 안 읽고 뭐 하는 거야? 나는 그 컬렉션이야? 읽었다는 착각이 정말 좋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뭔가 마음의 양식을 갖는 건 좋은데요. 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막 씁니다. 이렇게 써요. 막 쓰다가 가리면 기억이 안 나요. 예, 아, 그냥 손만 움직이고 그렇죠. 있었던 이게 외웠다는 거구나. 착각이거든요. 이것처럼 책도 아이들은 막 열심히 읽는데 읽고 나서 남는 게 없거나 표현을 못 한다면 이거는 읽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원래 가장 좋은 독서는 내 머리에 책이 들어왔을 때 내 입이나 손으로 뭔가를 꺼내낼 수 있을 때 그 네. 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남자아이를 키워서 자꾸 이거를 변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책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봤을 때 막 쪼잘쪼잘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좀 귀찮아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뭔가 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사실 이 채널의 목적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네. 핵심이 뭐냐면 부모님의 화법에 있어요. 말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해요. 아. 아이가 책 읽고 나서 부모님은 너무 막 기특한 마음에 얘기해봐 무슨 내용이야? 네. 얘는 치조받는 느낌이 들거나 아. 지금 뭔가 좀 학습적인 느낌이 든다면 얘기하기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었고 머릿속에 내용도 있는데 그냥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남녀 성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 성향의 문제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요즘 잘 돼 있습니다. 네.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 같은 거를 내는 학교들도 꽤 있고 독서일기 쓰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격하게 칭찬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시간 중에 제일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읽으셔야 아이가 책을 읽습니다. 아, 난 그건 못해요. 아, 네. 바로 접으셨는데 일단 부모님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계시면 책 읽어 이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보셔야 되는 지나 잘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아침에 저 핸드폰 보고 있어도 책을 읽더라고요. 아우 기특해라. 그건 왜냐면 훌륭한 오빠가 아빠 지금 핸드폰 보는 거 아니고 일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렇지.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아. 아빠 방송하는 사람이지 유튜버 밑에 댓글 있지 네네. 이거 보면서 반응 살피는 거야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미안한 마음에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있다는 어떤 액션을 채우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읽는 건 좋은데 네. 좀 이렇게 생각하며 읽는 지점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사실 질문하며 읽는 게 되게 좋은데요. 본인이. 네, 본인이. 그런데 아이들이 그 능력이 좀 약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책을 빠르게 읽어서 줄거리만 기억하기보다는 네. 사실 그 작가는 그 한 줄을 쓰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을지 모르거든요. 좀 천천히 읽으면서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가는 쪽으로 독서가 돼야만 사실 지식도 쌓이고 어휘력도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가 스스로 본인이 질문하면서 이 작가의 의도는 뭘까? 이 책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지를 본인이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네, 일단 2학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고3인 아이도 있고 중2인 아이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을 함께 읽어주면서 네. 읽어주기 교육이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함께 부모님의 목소리로 책을 들어보는 경험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주장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뭐 2학년 되면 혼자 읽어야 된다, 읽어주기 그만이라고도 하시는데 네. 저는 부모님이 너의 독서에 관심이 있고 뭔가 나의 목소리로 책을 좀 읽어줄게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정민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읽고 나서 질문하기보다는 네. 읽는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한 챕터가 끝나거나 뭐가 끝났을 때 나의 느낌부터 얘기하면 좋아요. 그리고 네. 왜 화법이 중요하냐? 사람은 뭔가 이렇게 즉흥적인 질문을 받거나 평가적인 어떤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합니다. 네. 근데 뭔가 보고 나서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어땠어? 이렇게 권유하는 말투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책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시형 말투가 아니라 권유하는 말투, 청유하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건 잘못하고 있네요. 정민님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뭐래? 오빠는 읽어주지도 않잖아, 한 번도. 아니,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제 저랑 좀 친한 관계다 보니까 장난치고 싶어서 네네. 같이 책을 보긴 보거든요. 제가 읽어주진 않아도. 그럼 책을 보다가 꼭 약간 엄마가 싫어할 만한 내용이나 엄마한테 장난치고 싶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엄마, 뭐 예를 들면 징그러운 거미가 있어요. 그러면 네. 엄마 이거 빨리 만져봐. 엄마 이거 싫어하지, 만져봐. 이런 식으로 좀 놀이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한테 갑자기 제가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지? 엄마는 이런 생각인 것 그러면 같은데. 작가의 생각을 끔찍히 싫어하는 척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이거 뭐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되는데요. 뭐냐면 그래요? 일단 책을 매개로 부모님과 자녀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책에 대해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줄 때 아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여도 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들은 좋겠다. 저는 가끔씩 이제 책 보면서 야, 이거 왜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 키가 작았어? 네네. 아빠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딱 이래요. 네네. 아니야, 진짜 몰라서 그래. 그럼 그때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려고 해버리니까. 저희 아이의 경우 자기가 유독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네. 그거를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요. 네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안 읽은 책도 있는데 그걸 좀 배경 지식을 넓히려면 다른 책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책은 그냥 둬야 되는 걸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좀 성향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애착 인형이 있는 것처럼 애착 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좀 나쁘게 보시기보다는 아이가 뭔가 책을 친구처럼 여긴다는 건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독서 편식의 문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면 그 도서관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네. 한국 십진 분류표에 의해서 뭐 800번대 이렇게 900번대 써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 800번대에 들어가요. 왜요? 거기가 문학입니다. 아. 다 문학에만 애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오. 학교에서 얘들아 책 읽자 그러면 800번대에 모든 학생이 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100번대나 900번대는 언제 가냐면 선생님 눈 피하고 싶을 때 친구랑 험담하러 갈 때 이렇게 이럴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애들이 독서 편식이 되게 심해요. 네.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시면 안 들어간 서가에 들어가자
이 얘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안 들어간 서가의 가보기. 약간 놀이처럼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서 한 권 골라오는 그렇죠. 식으로. 마치 세계 여행을 하듯 지금 이 나라를 여행했다면 다른 나라에 가보자는 개념으로 안 들어간 영역을 많이 들어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영역 말씀하셔서 또 생각나는 질문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문학과 비문학을 나눠서 아이들이 이제 뭐 영어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안 읽더라고요. 얘는 오히려 문학을요? 비문학을 읽어요. 네네. 비문학 위주로 많이 읽다 보니까 문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영향도? 저는 물론 아이의 독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네. 비문학을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학과 비문학이 가진 어떤 성향과 목표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문학은 조금은 더 정서적이고 네. 조금은 더 사람 삶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내는 갈래라고 한다면 비문학은 어떤 정보를 주거나 그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쪽이 강하다고 하면요. 전 칭찬을 줘도 좋다는 주의인데요. 오히려. 네. 그리고 그래요? 문학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첫째 국어 교과서에 등장을 해요. 시, 소설, 희곡이 등장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내오면서 애들이 청소년 문학을 많이 읽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균형이 잡히고요. 오히려 저는 놀라운 게 초등 2학년이 비문학을 더 좋아한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오히려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문학 쪽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아들 혹시 너 티니? 걔 티야. 걔 확실히 티야. 틴 것 같아요. 네. 성향도. 네. 그러면은 저는 좀 어려운 게 뭔가 얘가 꽂히면 진짜 좀 몰두하는 편이라서 다른 무언가를 진짜 끼워 팔기가 너무 힘든 좀 네네. 스타일이긴 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서점에서 막 다른 데도 유도해보고 하는데 와, 잘 그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예. 맞습니다. 이 독서 편식을 바꾸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데. 인내심이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가 판타지를 너무 좋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한 네. 아이가. 그럼 판타지 책 10권을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한테 서점에 가서 책 10권 골라 그럼 다 판타지 10권 골라오겠죠. 네. 맞아요. 그럼 이런 애한테는 다음에 9권 판타지 고르고 한 권은 다른 권은? 책을 보자. 예. 그 다음 도서관 갔을 때는 8권 판타지 고르고 2권은 다른 책 보자.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야 갖고 되는구나. 인내심을 갖고 시간으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나마 한 7살까지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그것만 쏙 빼놓고 안 읽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는데 아이들이요,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네. 새로운 영역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거기에 꽂히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문과적인 아이라고 생각했던 초등학생인데 어느 날 우주에게 꽂히면 우주와 관련된 책을 보게 되는 거니까 예.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폭넓게 읽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스텝이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책하고 이제 네. 어쨌든 친해지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저는 또 고민인 게 읽다 보면 어휘가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얘가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너무 이게 단절돼서 아. 그냥 한번 쭉 읽어봐. 그러다 정말 이제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장이 아예 모르겠으면 그런 단어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휘를 찾아보면서 봐야 되는지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오빠가 유발 하라리 책을 사줘서 그래. 유발 아, 자꾸 하라리? 애 수준에 안 맞는 어느 날 아니, 갑자기 유발 유발 하라리 하라리, 책을 갖고 와서 사피엔스 같은 들이미는. 책들을 그거를 막, 이제 초등학생 버전이 네, 있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피엔스를 워낙 재밌게 봐가지고 한번 사줘봤어요. 네. 2학년한테 사피엔스요. 어린이용으로 나온 네. 겁니다. 네. 자, 이 독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채널을 보는 분이 또 초등학교 학부모님 외에 또 다른 중고등학부모님 네. 계시다면 계시죠?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 바로 시험에서 결과 보상이 옵니다. 그쵸? 보상이 오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독서는 아무리 읽어도 뭔가 보상이 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서는 복권이 아닌 거거든요. 저축이에요. 끊임없이 쌓아가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책을 잘 못 읽는 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인데 독서에서 제일 위험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14살 아이가 책 읽는 걸 봤는데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 잠자. 네, 그런데 이게 청소년용이 아니라 진짜 완역본을 읽고 있길래 제가 걱정스러워서 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했더니 옆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읽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 애가 읽기 시작했어요. 네. 5분 뒤에 애가 변신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수준에 맞지 않은 책은 진짜 그래, 고통을 맞아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많이 읽으라고 안 하고 하루에 2페이지씩만 읽어봐 했더니 읽어요. 그리고 대충 이해한 부분을 저한테 네. 설명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아, 좋죠. 일단 책 자체의 수준을 보셔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얼만큼 읽을지도 자녀한테 한번 결정을 해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어휘 말씀하셨는데요. 책을 읽다가 이제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 열심히 책을 읽는데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책 내용 자체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단어 뜻을 모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단어 능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그 방법 되게 좋아요. 뜻을 바로 알려주시기보다는 그 내용의 흐름과 맥락으로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이가. 자기가 먼저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사전 찾기를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좀 그 입장과 다른 입장이에요. 일단 그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새로운 친구라고 여기고 내용 속에서 얘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보는 그 생각 조각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하고 뜻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다음 사전을 봤는데 내가 생각한 뜻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확 꽂히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 다를 수 있죠. 그럼 그 차이가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 찾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이가 그 어휘에 대해서 뜻을 추측해보는 그 생각 조각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해보면 국어 시험 문제들, 단골 문제 중에 네.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같은 단어여도 네. 의미가 다른 것들을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러니까 고르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찍는 아니고 고르는. 네네. 그렇죠. 진심이 잠깐 나오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어휘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어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집을 짓는데 벽돌이 바로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벽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뜻을 추측해보고 네. 또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쵸. 부모님은 우리 그런 생각하죠. 나는 모든 답을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 같은지 한번 물어보고 네. 그다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뜻 같다고 얘기해보고 같이 사전을 찾아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으면서도 이 비법이 좀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 애들은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드님이 이제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사전 찾을 때 우리는 뜻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건 사전의 진가를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예시? 뜻을 알고 예문을 봐야 돼요. 예문을 봐야 예문이 돼요. 너무 재미없어. 그렇죠. 사전 예문. 아주 좋은 얘기세요. 국어 사전, 우리 네이버 사전 이런 데 찾으면 보통 표준국어 대사전이 딱 나오고요. 네. 거기 옆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우리말 셈이라는 세 개의 사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많은 분들은 그냥 첫 번째 것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렇죠. 네. 근데 세 개 사전을 봐도 예문이 한 어휘당 두세 개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쵸. 또 사전에 나오는 예문은 재미가 없어요. 문학 작품에 아니, 나오는. 그거 좀 현실적으로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해요. 뭐냐, 네. 예문이 재미없으면 아이들은 사전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예문을 좀 다채롭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어휘 공부가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요즘 생성형 AI 사이트에다가 그 어휘를 넣어보시면 네. 그 단어가 사용된 예문을 만들어줘 그러면 20개를 만들어주거든요. 아, 진짜요? 네.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언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문이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거죠. 그리고 어휘 공부의 최고 단계는 이제 학생인 제가 단어 뜻을 알았어요. 네. 예문을 봤죠. 근데 진짜 어휘 공부의 진수는 내가 그 어휘를 삶 속에서 써먹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공감대란 단어를 아이가 봤어요. 네. 그럼 이제 뜻을 생각한 다음에 부모님과 사전을 봤더니 함께 그렇다고 느끼는 부분, 뜻을 봤죠. 그럼 사전에 예문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예문을 몇 개를 봐요. 네. 그다음에 그걸 살다가 한번 써먹어보는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싸움을 그만하세요라는 공감대가 학생되고 있다. 이런 식의 뭔가 나온다면 네. 그 어휘는 나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쉽게. 그렇죠. 어휘는 내가 써먹어야 합니다. 우리 또 엄마들이 사전에 집착하거든요. 좀 네. 듣고 싶은 게 네. 사전이라 함은 우리 어릴 때처럼 그 두꺼운 국어 사전 네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태블릿으로 핸드폰으로 찾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굉장히 채널에서 사용하시는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저희는 질문이 많이 보통 아닙니다. 네, 지금- 우스운 사람들 아니에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요즘 종이 사전을 애들한테 보자라고 얘기하시면 애들이 많이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두 분도 학교 다니셨을 때 가방에 사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잠깐 당황하셨는데요. 사전의 용도가 어땠냐면 잘 때 베고 그렇죠. 자는 엎드려 거. 있을 때 이렇게 이마를 너무 대거나 편해.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용도였는데 저는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사전에 한 표를 던집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사전 어플을 하나 깔아놓으면 정말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어플 여러 가지 게임 어플 같은 걸 깔지만 네. 국어 사전 어플을 하나 저는 저한테 배운 학생들 다 깔게 해요. 어.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친구랑 좀 뜻을 추측해보고
사전을 열어서 직접 뜻을 확인하게 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어플 사전이 정말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엄마 생각에는 어른도 스마트폰 한 번 이제 목적을 가지고 보려고 했다가 네, 네. 다른데 그냥 막 눈길이 가서 좀 한참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그 절제가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디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디어 자체는 이 스마트폰 중독도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순간 사전 어플을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할 네. 거고 다른 걸 확인할 거란 생각은 하시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학습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학생들이 훨씬 어휘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걸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건 2차적인 미디어 어떤 조절과 중독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다행인 건 우리 아이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태블릿으로 영어 단어 찾고 이런 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보고 싶어서 괜찮은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그래서 네. 직접 어쨌든 그 어휘를 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가장 좋은 방법. 거기까지 딱 가면은 이 단어는 정말 내 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해력을 어휘력과 동일한 범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문해력이라는 건 정말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력, 독해력, 배경지식, 맥락성 이걸 다 파악해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문해력의 기본 요소가 전 어휘력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어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국어 선생님들 모셨을 때 다 이 한자를 굉장히 중시하시고 네. 이제는 한자 공부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 네. 저희가 그거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네. 한자도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또 공부를 시작하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국어사전을 폈을 때 네. 네. 한글이 있고 가로하고 이제 한자가 나옵니다. 맞아요. 네. 한자가 나온 단어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말 어휘 단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거의 90% 아니에요? 나도 80% 이상 같은데. 네, 이게 어휘의 수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네. 많은 학자분들이나 통계 연구에 보면 7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70%. 그러니까 단어가 10개 있으면 7개는 가로하고 한자가 써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한자의 뜻을 알면 자연스럽게 어휘의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공감대도 얘기했지만 네. 그 각각의 한자 뜻을 아는 애들은 그 단어를 처음 만나도 그치. 추측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 그렇지. 제가 그 EBS에서 어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어교사인데 제가 과학 강의를 들어갑니다. 네. 오. 그리고 왜요? 수학 용어를 설명을 해요. 아, 왜 국어 쪽에 좀 돈벌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영역을 교사라서. 넓히는 거잖아요. 아, 교사라서 그런 메뉴 부분은- 넓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막 눈에서 레저 나오고 계신데 제가 그 어휘를 강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과학 수업은 과학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네. 문제는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그 용어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공부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배울 게 광합성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광합성을 국어교사의 입장에선 풀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빛광자의 합할 합자구나. 그쵸. 그럼 아직 광합성이 뭔지 과학적인 내용을 안 배운다 하더라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아 이거 빛이 합쳐지는 뭐 그런 현상일 거야. 이 정도만 알아도 애들은 나중에 과학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효과를 본 게 오히려 또 수학 쪽이었는데요. 소인수 분해란 용어를 소수와 인수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한자의 개념으로. 그래, 뭔지도 모르고 했다, 네, 나도. 그렇죠. 예, 그건 다음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소인은 알겠어요. 네. 네. 여기 작은 사람. 그 소인이,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쪽은 대인인 것처럼 네. 얘기하네요. 아무튼 그 개념을 알았을 때 네. 애들이 그 수학적 개념을 기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어휘가 갖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저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치,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학할 때 딱 우리 애가 어휘나 문해력이 막히는 걸 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너 인수분해도 못해서. 인수분해가 뭔데 하면은 사람이네, 뭐야. 맹수할 때 숫자 있지. 그렇죠. 그래서 한자 실력을 이제 우리가 볼 때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네. 놀랍게 삶 속에서도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양수 냄비하고 편수 냄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양수 냄비. 편수 냄비는 한 손으로 잡는 거고 양수 냄비는 양손으로 잡는 거잖아. 그렇죠.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두 이래서 손으로 어릴 때 잡는 미국을 가면 안 돼. 그렇죠. 영어를 그랬잖아. 그다음에 편수는 한 손. 이런 개념도 생활 속에서도 한자의 뜻을 알면 네.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많죠. 그렇구나. 저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궁금한 게 우리 때는 중학교 때 보통 한자 시간이 있어서 한자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육 과정에 네. 한문 시간이 없다면서요? 나이가 다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한문 교육, 한자 수업이 있었죠. 한문 네.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국영수 과사 음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영수 과사, 네. 음미체는 음악, 미술, 체육이죠. 네. 그런데 한문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한문은 학교마다 어떤 선택교과적 개념으로 가르치는 중학교들이 있어요. 아, 전부는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배웠던 한문 교육과 요즘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리한 학부모님들 또는 어휘의 특성을 아는 학부모님들은 네. 아니 우리말 단어 10개 중에 7개가 한자인데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한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학원 보내는 게 편하긴 한데. 네, 근데 한자 공부는 학원에 없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자, 낮자를 마치 이렇게 막 여러 번 써서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국어 교과서를 보다가 어려운 어휘가 한번 등장했을 때 그 어휘의 뜻 보면서 한자 뜻 한 번 정도만 보게 해도 전 충분하다고 그러면 생각을 하죠. 굳이 쓸 수는 없더라도 네. 대충 보고 무슨 자인지 알고 그냥 유추하는 정도만 해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한문 교육 받았지만 실제 써보라 그러면 지금 못 못 쓰잖아요. 써요. 그래서 아. 일단 그걸 읽어내는 능력, 그다음에 그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아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아, 그럼 굳이 막 급수시험 애 싫은데 막 거기에다 급수시험 준비하자고 해서 쓰고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는군요. 아,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뭐 급수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첫 번째 장점, 뭔가 급이 올라가면 마치 태권도 단 성취도. 올라가듯 네. 성취감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격 시험을 보면서 읽고 쓰는 게 다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학교 교사로서 보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걔네들한테 야, 한자 급수까지 준비해야 되라고 얘기하기가 좀 저는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은 충분히 시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이런 시간 통해서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근데 아까 인내심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네네. 어쨌든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이렇게 단어도 스스로 좀 찾아보고 지금이야 뭐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한번 찾아보자 찾아볼까? 이렇게 하니까 보는데 네. 이거를 혼자 볼 때는 아마 뛰어넘으면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좀 적용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부모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그 어휘의 뜻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뭔가 그런 어휘를 만났잖아요. 또 다른 책을 읽다가 그 어휘를 또 만나게 되거든요. 아, 그렇지. 네, 스스로 뭔가 어휘를 반복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우리가 한 번 모르는 게 나왔으니까 바로 사전 찾아야 돼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 어휘에 대한 사전을 찾다가 네. 책 읽는 재미 자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읽기 싫은 거죠. 네. 근데 아이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어휘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뜻이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예,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건 아이가 뜻을 물어봤다. 이때 속으로 막 만세 야호를 외치셔야 돼요. 때가 왔다. 아, 나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근데 조용히 하라 그랬지. 저리 비키라고 아빠 나도 몰라 일한다고. 찾아봐 이렇게 했어. 저도 찾아봐 많이 했지만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무슨 뜻 같아? 나는 또 이렇게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찾아볼까? 네. 그 순간이 바로 어휘 공부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몇 번 놓쳤네. 미안해. 괜찮아. 자주 놓치시니까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뜻인 것 같아 먼저 하고 네. 그 문장을 보면서 나 아빠도 이거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뜻 아닐까 해서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요게 그렇죠. 이제 만점이네요. 예, 그 순간이 아주 좋은 순간인 게 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넌 무슨 생각 같아? 모르니까 물어보지 이랬을 때도 하지 마시고 네. 친절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벅차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 벅차다라는. 제가 맞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벅차다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랬더니 약간 생각하더니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는데 뭐 힘든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워낙 공부를 손에 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벅차다는 저는 오히려 막 그 벅차오르는 기분 있잖아요. 막 너무 감격에 겨워서 좋은 상황, 그 상황을 말하는 줄 알고 아이한테 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아이가 뭔가 질문한 순간에 네.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어휘를 부모님으로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네. 뜻을 바로 알려주시기보단 그 어휘가 사용된 예문을 몇 개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 쓰는 말인데 무슨 뜻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부모님
부모님도 사실 어휘가 혼동될 때가 네.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가 이런 질문을 해서 내가 아주 벅차다. 좋죠. 예, 아, 그런 나 식으로 근데- 써보시는 것도 좋죠. 아들이 가끔 놀릴 때 좀 견디기가 힘들어. 아빠도 모르면서 정말 눈이 확확 돌아가요. 그래서 인내심. 네, 인내심. 네, 컴다운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까 그 한자 교육도 그렇고 학교에서 좀 이런 거를 딱 잡아주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독후감을 학교마다 또 되게 선생님이 제출하라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방학 숙제로도. 네. 근데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확실하게 관리해주는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초등은 담임 선생님의 어떤 교육 중점이라든가 교육 철학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고등은 아무래도 국어교과라는 일단 교과목 전공이 있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네. 사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초등에서 저는 독서와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독후감 때문에 읽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것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는 이거 쓰는 게 싫어서 안 읽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100% 싫어할 것 같은데 독후감 쓰는 거는. 네.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선입견이 좀 있으세요. 독후감을 길게 써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짧게라도 몇 줄 쓰기, 세 줄 읽기든 아니면 이렇게 붙였다 떼는 노란 접착식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 붙이고 짧게 쓰는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 좋아하겠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뭔가 한편에 완결된 어떤 독후감을 원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좋겠다. 엄마가 같이 책을 읽고 네. 각자 써보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네. 그 다음에 교환해서 보고. 네. 그건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실 거예요? 지금 가족이 눈빛이 하자 좀, 우리. 하실 것 셋이 같아요. 하자. 말씀하신 게 좋은 방법인 게 부모님이 써주면 좋지만 부모님도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일단 그 작은 공간에라도 몇 줄만 써보게 하는 경험을 해주시고 그걸 그 책이 자기 책이면 거의 붙여놓게 하셔도 좋아요. 빌린 책이라면 떼어서 다른 공책 같은 거에 붙여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알려주신 걸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문해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일단 그런 상황인 어휘력도 거죠. 좋아지고 네. 또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이 높아지고 하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고력이나 네. 어떤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휘력과 문해력이 좋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력은 또 다른 문제인 건가요? 네, 이게 언어 지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한 가지 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언어 지능. 언어 지능의 얘기를 좀 꺼내보면 굉장히 이제 넓고 깊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링컨도 아시죠? 네, 링컨 대통령.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링컨이 모자 쓴 했던 사람. 링컨을 보면 사실 정규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된 것도 독학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아주 인류한테 명언을 하나 하셨잖아요. 하죠. 네. 뭐였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오. 역시 두 개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근데 그 연설 자체가 몇 분짜리였는지 아세요? 그 말이 나오게 된 그 연설 시간이 엄청 길 것 같아요. 아, 전체 연설 시간이요? 전체 연설 시간. 네. 뭐 한 모르겠어요. 10분? 링컨이 했던 건 2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2분밖에 되지 않은 그 한 문장이 전 세계인에게 큰 영감을 준 겁니다, 실제로. 아. 그러면 이 링컨을 가만히 보면 일단 표현력이란 언어 지능도 되게 좋지만 무섭게 독서를 한 거예요. 링컨 하면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라면서 인풋, 머리에 들어오는 것과 언어 지능이 결합되면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이 인용이 되잖아요. 네. 사실 우리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말이 있나 보면은 떠오르는 게 막상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도 언어 지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소 교양과 사고력 이런 것이 종합이 돼서 네. 언어 지능이 결합될 때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독서만이 답인 거예요? 저 일단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특히 아이에 따라서 나중에 읽었으면 그걸 표현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 독서 토론. 독서 토론이나 독서 토의, 그리고 함께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서점에 요즘 네. 어휘력이나 그 독해력 문제집들이 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이제 얘가 방학 동안에 이거 한 권을 좀 한 쪽씩 풀어가지고 네. 이거를 마스터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조금 풀어보더니 어렵다고 하면서 아예 안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라도 좀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로서 억지로 된 공부는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줍니다. 실제요. 그럼 좀 재밌게 요거를 같이 네. 풀려면 문제집을 아니면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 단계의 문제집은? 네, 제가 그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악플을 한 몇천 개 받은 적이 있는데 모든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댓글에 그걸 누가 모르냐
모두 아는 얘기다. 뭐 교과서 보면 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과서에 사실 그 학생이 그 학년에 알아야 될 어휘나 읽어야 될 글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선행 교육이 아니라 전 적기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적기 학습. 그 시기에 해야 될 걸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교과서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전 모든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들 두 가지. 첫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눈과 입을 봐. 일단 선생님께 주목해라. 두 번째는 교과서를 항상 소중하게 여겨라. 이 두 가지가 초등부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외적인 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생각해보니까 정작 아이 교과서는 저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교과서 보시면요, 진짜 좋은 어휘도 나오고 네. 읽어볼 만한 내용 정말 많습니다. 일단 뭐든지 교과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부모님께서 아이들한테 해주셔야 될 건 네. 일단 여러 가지 문해력 문제집 책자보다는 교과서 미리 읽기가 정말 좋아요. 아, 미리 읽기. 그걸 해봐야겠다. 오. 근데 교과서 요즘에 학교에 다 놓고 오던데? 갖고 와요. 그리고 또 전자책도 있긴 한데요. 교과서를 미리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습관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큰 영향을 미쳐요. 아, 예습하는 습관이 드는 거.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왜 수업 때 왜 이 내용이 어렵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갑자기 좀 어려운 설명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하죠. 왜 어렵냐? 그 개념을 지금 처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미리 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서점에 가셔서 책을 보시면 일단 어휘력 책은요 생각보다 딱딱합니다. 맞아요. 완전 그냥 딱딱합니다. 우리 시험 보는 문제집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문해력이란 이름이 달리면 요즘 굉장히 많은 판매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문해력 이름을 달아요. 그냥 다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문해력 책이요 아이가 혼자 읽기에 어려운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해력 책을 선택하신다면 네.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하시고 쉽게. 내 본인이 수준에 맞는가를 보게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보고서 안 할래. 그럴 이럴 수 것 있지만, 같은데. 그럴 수 있지만요. 그래서 얘기의 초점을 다시 정리하면 일단 네. 교과서부터 시작하셔라. 그다음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문해력 책도 좋고 어휘력 책도 좋지만 아이가 좀 독서, 다방면의 독서를 좀 풍부하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과서 미리 읽기.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또 한번 이제 우리 아이와 책 읽기를 실천하면서 그 아이의 문해력을 높이는 데 좀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좀 뭐 못하신 말씀이나 좀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우리 학부모님들께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이 채널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부부가 운영하는 채널에 처음 나와봤는데 네. 정말 이 티키타카와 이 대본 없는 긴장과 스릴이 너무 재밌었고요. 실제로 가정도 지금 스릴러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네. 웃음속에 약간 떨리고 계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부를 하는 주체는 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건 내 자녀에 대한 일단 칭찬과 격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소박하게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경험은 뭐냐면 너무 아이들한테 걱정 인생을 주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걱정, 중학교 가면 고등 걱정, 고등 가면 대입 걱정, 대입 끝나면 이제 취업 걱정, 취업하면 진급 걱정 그만할게요. 아무튼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은데 올해 내 아이가 2학년이 됐다. 격한 마음으로 2학년을 칭찬하시고 2학년 공부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거라는 긍정적인 암시와 따뜻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다.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분이 지식이라고 여기지만 그 과목을 대하는 나의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공부 또 삶을 응원합니다. 네. 아이고, 강용철 선생님 정말 관상답게 말씀 참 잘하시네요. 달병 가셔. 네. 저희 혹시 다음에 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커리큘럼 몇 개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좀 골라서 한번.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이제 최근에 미디어에 대한 얘기.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가정들에게 네.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좋네요. 또 다른 주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힘. 자기주도 네, 학습.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둘 다 좀 구미가 땡기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면 그냥 생각한 바를 열심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주제라면 언제든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이제 오늘 가서 또 뭐 할 거예요? 일단 독해 문제집에 대한 집착은 좀 버려야겠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책은? 책 뭐요? 같이 읽혀야죠. 같이 꾸준하게. 읽으면서 네. 생각 공유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좀 같이 풀어나갈지가 관건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네. 아무튼 우리 아이의 문해력 한번 쑥쑥 키워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우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